이 사람은 김갑수라는 사람이죠. 김갑수라는 패널이고, 좌파 패널이고, 이것은 이제 박종진의 일요섭을 서울 TV의 대담집에서 캡처한 내용인데요. 이 사람 주장은 이겁니다. 지금 미국이 요구하는 그 방위비 분담, 이런 게 조공이다. 또, 그래서 제가 이제 이 사람이 무슨 얘기를 하나 하고 좀 들어봤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또 이 좌파 패널들이 의존하고 있는 그 이론이 아주 캐캐묵은 이론인데 그 종속 이론이거든요. 종속 이론. 80년대에 굉장히 부상했던 종속 이론. 종속 이론이라는 것을 모르는 분 위해서 짧게 설명하면 전 세계를 종속시킨다. 미국이. 그래서 미국에 종속된 그 하부 국가들은 절대로 미국의 지위에 오르지 못하고 계속 종속된 상태로 살아가면서 비균형적 발전만, 미국이 필요로 하는 식의 비균형적 발전만 되고 결국은 미국의 종속 국가로 남고 미국은 패권 국가로 그 종속 국가들을 다스리는, 그래서 발전할 수 없다. 이게 종속 이론이에요. 종속 이론. 그래서 이 종속 이론을 깨트린 국가가 누구냐면 한국입니다. 한국은 과거에 무슨 완전히 꼴찌 국가였는데 지금 OECD 국가에다가 세계 10대 강국, 10대 무역 또 GDP 이런 거 다시 10대 강국으로 들어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종속 이론에서는 나올 수 없는 국가가 대한민국입니다. 대한민국이 과거 70년의 역사를 통해서 종속 이론이 틀린 이론이라는 것을 입증한 사례예요, 사례. 그러니까 종속 이론에 의하면은 대한민국 같은 나라가 나올 수가 없어요. 계속 미국에 종속되면서 미국에 조공바치고 미국에다가 맨날 수출과 수입을 하는데 항상 원료를 미국에 팔고 미국에서 생산하는 이런 공산품을 쓰고 해서 계속 국부를 미국에 이렇게 빨리고, 이게 종속 이론이거든요. 종속 이론. 종속 이론을 깬 국가가 대한민국인데요. 이 사람이 이제 종속 이론을 얘기하는 것 같지는 않은데 좀 비슷한 것인데, 제가 그래서 무슨 내용을 하나 한번 캡처해 보겠습니다. 관계는 항상 동일합니다. 더 좋은 패권국을 얘기하는데 바보 같은 얘기예요. 더 나은 패권국이란 존재하지 않아요. 중국이 우리에게 패권 국가여서 우리가 조공을 바치나, 지금 미국에 우리에게 방위비 분담금이란 형태의 액수로 보면 지금이 압도적으로 많죠. 더 좋은 패권 국가라는 게 존재하지 않나요? 존재하지 않죠. 왜냐면 시각의 차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더 그래서 미국이 패권국인 게 차라리 낫다라는 가정은 굉장히 어리석은 게, 그냥 현실로서 미국이 가장 강대하기 때문에 그건 어떻게 할 수 없는데, 마치 중국의 조공은 나쁜 거고 미국에 바치는 조공은 좋은 것이라는 그런 얘기는 벗어나자. 우리는 그냥 조공을 바치는 나라로서 쿨하고 객관적으로 보자고. 지금 분담금에 대해서도 우리가 주변국으로서 어쩔 수 없이 바치는 조공, 그게 조공이 아니면 똑같은 건데. 함익병이 정리. 아니, 중국에서 중간자 입장에서 이제 우리가 왕의 예를 잘못 든 것 같아. 방해비는 조공은 아닌데 그게 조공이야. 왜냐면 중국조나 이런 거는 그게 조공이야. 무슨 소리야. 중국에 바친 조공의 내용이 뭐냐면 독자적인 관할권을 인정받고 왕을 승인해 준 거였거든요. 미국도 그렇잖아. 어떤 신생국이 나오면 승인해주고 지역 방위에 포함시키냐 마냐 그러고, 우리는 동맹국이라는 조건을 갖는 상태로 과거에 중국에 바치는 것과 똑같은 형태의 방위비 분담금을 내고 있단 말이에요. 그게 조공이에요. 근데 그거 기분 나빠할 거 없어. 세계사가 항상 그렇게 흘러왔고 우리도 그 중에 하나일 뿐이고, 비참해할 것도 나쁠 것도 없이 우리의 생존 방식이야. 근데 더 좋은 패권국, 더 나쁜 패권국의 관점에 자꾸 선버리게 되면 가치 판단을 잃어버리고 미국에 우리가 심리적으로 복종이 돼요. 미국은
어떤 의미의 그냥 패권 국의 하나인데 우리가 서방권의 일원이 돼서 더 나은 점이 있다. 지금 현재 세계에서 그렇게 판단할 뿐이야. 패권국 미국의 해법 중에서 지역 해법 중에서 리비아식 해법이 볼턴의 주장인데 북한에서 똑같은 일이 리비아 해법이 일어나면 어떻게 되느냐. 리비아보다 훨씬 사태가 나쁘죠. 만약에 김정은이 피살되는 순간서부터는 군부가 나서는데 중국의 직접 개입이 있을 수밖에 없지 않겠어요? 중국이 북한 영토에 직접 개입을 하는데 미국이나 우리 군이 가만히 있겠어요? 전쟁으로 바로 이어지겠죠. 리비아 해법은 너무너무 위험한 방식이어서 볼턴이 주장하는 그 방식으로 하면 우리는 전쟁을 면할 길이 없구나. 핵무기를 중국의 직접 개입이 있을 수밖에 없지 않겠어요? 자, 여기까지 제가 이제 그 방송을 좀 끊었습니다. 방송을 김갑수라는 분에게서 이 사람이 이제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 첫 번째가 이제 이 사람이 얘기하는 종속이론의 일종이라고 볼 수 있어요. 종속이론에. 유사 종속이론, 유사 종속이론이라고 볼 수가 있고, 두 번째가 한반도에서의 전쟁 가능성. 리비아 모델로 갔을 때는 한반도에는 전쟁이 불가피하다 하는 두 가지 이론인데, 두 번째 리비아식 해법이 한반도에 전쟁을 불러일으킨다. 이 얘기는 일단 논외로 하고요. 그것도 이거 너무 길어지니까 선명하게 하나만 앞에 이 김갑수 패널이 갖고 있는 이러한 유사 종속 이론, 여기에 대해서만 여기만 짧게 이야기를 하면은, 이 사람의 주장은 이제 방위비 분담도 조공이다. 그리고 현재 미국이 패권 국가이고 좋은 패권 국가와 나쁜 패권 국가라는 구분은 무의미하다. 그런 건 없다. 현재 미국이 패권 국가이니까 우리는 그걸 그냥 쿨하게 인정하고 그렇게 돼서 살아갈 뿐이고, 중국이 패권 국가가 되면 나쁠 것이다. 이런 생각할 수는 없다. 이제 이런 그 사람의 이론이에요. 그리고 과거에 조선이 중국에 바친 조공보다 더 크지 않냐? 현재 그 방위비 분담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그래서 좀 어처구니 없는 이야기를 이 사람이 많이 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그래서 신봉하고 있는 그 종속이론, 또 이런 경우는 이제 유사 종속이론의 맹점은 뭐냐 하면, 패권국가 종속국이라는 그 카테고리로만 보는 거예요. 패권국가 종속국. 근데 아까 제가 이제 그 모두에서 말씀드린 대로 이 종속이론을 깬 국가가 대한민국이라 그랬어요. 대한민국은 이제 그렇게 밑에 국가가 아니죠. 세계 10대 강국에 들어가는 그런 국가로 올라섰기 때문에 종속이론을 깬 국가고, 또 미국이라는 패권 국가가 요구하는 밑에 있는 약한 국가들에게 요구하는 것은 뭐냐 하면, 이런 김갑수 같은 이런 좌파 이런 종속이론자들이 생각하는 것과는 많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이 요구하는 거는 너희들도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가져라는 거예요. 미국이 요구하는 건. 우리가 자유민주 국가니까 너희도 자유민주 국가를 해라. 왜? 자유민주 국가가 좋은 거니까. 거기에는 인권이 있고 민주주의가 있고 있는데, 이렇게 공산주의다, 사회주의다, 전체주의다 하다 보면은 거기는 첫째 인권이 없지 않냐. 그리고 경제적 번영이 없지 않냐. 그러니까 좋은 걸 하자, 자유민주주의를 하자. 이게 미국의 주장이거든요. 그러니까 미국은 또 미국의 입장에서는 왜 자유민주주의를 자꾸 이렇게 선포하냐 하면, 이렇게 널리 퍼뜨리려고 하냐 하면, 미국 혼자만 잘 살게 되고 고립주의를 하다 보면은 전 세계가 전체주의, 사회주의, 공산주의에 의해서 장악이 되면 결과적으로 나중에 미국도 함락되기 때문에 미국은 전투적 그런 민주주의를 해야 된다, 이런 입장이거든요. 전투적 민주주의예요. 그렇기 때문에 무력으로 개입을 하는 거죠. 다른 국가의 어떤 내정이라든가 이런 데 있어서
전체주의 국가가 침략한다거나 이럴 때 거기서 가서 싸우는 무력으로 하는 거의 전투적 그런 민주주의 국가이고, 이런 김갑수 같은 좌파 패널들이 요구하는 건 뭐냐 하면, 미국은 너희들 그냥 자유민주주의를 해라. 왜 전투적 민주주의를 하냐. 여기에서 이런 걸 이 사람들이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의 입장에서 왜 전투적 이 자유민주주의를 해야 하냐 하면, 상대방이 이미 무력으로 나오잖아요. 전체주의 국가가 거기다가 지원하고 무기를 주고 또 특공대를 보내서 그 체제를 전복시켜서 전체주의 국가를 만들기 때문에, 상대방이 이러한 이미 무력으로 나오고 폭력으로 나오고 힘을 쓰는데, 거기에 대해서 전투적 민주주의로 같이 군대를 보내고 전쟁을 일으키고, 이게 맞는 거지. 그러니까 국내에 많은 그 좌파에 그 오염된 사람들, 좌파에 오염된 사람들이 빠져있는 함정이 이거예요. 왜 그렇게 선하다는 미국이 왜 힘을 쓰냐, 무력을 쓰냐, 강제로 종속시키냐, 뭐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좌파 이 사람들은 이제 올바른 판단을 못하는 이유가, 이 선이라는 것을 맞아 죽는 거를 선으로 생각하는 그런 거예요. 누가 불량배가 막 나왔을 때 상대방이 무력을 쓰고 이 악을 행하는 것에 대해서는 일단 생각을 안 하고, 내가 얼마나 올바르게 살 거냐, 그거는 맞아 죽는 거죠. 무력을 안 쓰면. 전투적 민주주의를 안 하면 그 불량배한테 맞아 죽는 거예요. 근데 상대방을 보면 저 불량배가 칼 들고 무력을 쓴단 말이에요. 그러면 나도 칼을 들고 같이 싸우는, 이게 맞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그거를 못 보는 거예요. 지금 국내에 그래서 많은 이런, 제가 참 답답해하는 것도, 주변 사람들도 이런 좌파적 시각을 가진 사람들, 이 사람들이 빠뜨리는 것이 양편을 공평하고 정밀하게 관찰하지 못하는 거. 거기에 많이 빠져 있어요. 많이 빠져 있어서 이런 전투적 민주주의를 못 보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은 종속이론에 함몰되어 있는 겁니다. 종속이론에. 이런 이야기를 사실 좀 학문적으로 이렇게 쭉쭉 이야기하면 이야기 전개가 좀 쉬운데, 이렇게 이제 평상 언어, 저는 뭐 늘상 추구하는 것이, 제가 방송하는 이 대상이 그냥 평국민으로 생각하고 하니까, 저도 그렇게 이제 학술적인 용어로 이렇게 해서 하려면 준비를 좀 많이 하고 해야 되고, 평상 언어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시간이 좀 더 많이 걸리는데, 그러니까 좀 또 요약을 하면, 이런 김갑수 같은 패널의 이야기는 패권 국가와 종속 국가, 그래서 패권 국가의 선악은 논할 필요가 없다. 어느 국가가 더 선한 패권 국가라고 얘기할 수도 없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아닙니다. 어느 국가가 선한 패권 국가이다라고 우리가 구별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런 걸 구별할 수 없다는 불가지론에 빠지거든요. 불가지론. 뭐 역사는 가정될 수 없다. 역사는 그냥 가장 강한 국가가 결정한 방식으로 이렇게 이끌어져 가기 때문에 평가할 수도 없고 알 수도 없다. 이런 불가지론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그 좌파적인 사람들이 불가지론, 허무주의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그건 뭐냐 하면은, 우리는 불가지론이 아니다. 우리는 알 수 있다. 가지론이에요. 가지론. 알 수 있다. 그러니까 그런 나쁜 패권 국가가 패권을 장악했을 때는 어떠한 결과가 오는 것인가를 우리는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인권 탄압이 있을 것이고, 전체주의 사회가 될 것이고, 국민의 기본권과 행복권이 보장되지 않는 그러한 강력한 국가, 그 독재 국가죠. 그러한 국가에 우리가 함몰되어서 포갑된 상태로 살아가게 될 것이다. 이거를 우리가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 사람들 주장은 뭐냐면, 그러한 걸 우리가 알 수 있다고 생각하지 말자는 거예요. 그런 것을, 그게 어떤 증거가 있느냐? 그걸 어떻게 그런 걸 알 수 있다고 얘기할 수 있느냐? 이 사람들이 얘기하는 게 불가지론이고, 그것이 허무주의입니다. 그것이. 철학적으로 그렇게 연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무정부주의가 나오는 것이고, 그래서 혼란을 일으키고, 거기서 이제 그 공산혁명이 일어나는 것인데,
그렇게 그러한 과정을 통해서 이념적으로는 선한 것처럼 보이는 거죠. 불가지론? 어떻게 할 수 있느냐? 누가 선한 패권국가인지 어떻게 하느냐? 불가지론. 그 다음에 허무주의, 무정부주의. 여기에서 그 다음에 이제 볼셰비키 공산혁명이 일어났던 거였거든요. 그리고 결과적으로는 이게 전혀 이상한 식으로 전개가 되면서 결국 공산혁명이 일어나는 그렇게 된 거였습니다. 결국 공산혁명은 소련의 그 몰락으로 다시 이제 공산주의는 뭐 70년을 넘길 수 없다 뭐 그런 이론도 있었죠. 어쨌든 그렇게 해서 이제 그 입증이 된 사실이고, 그 아류도 아니죠. 변종이죠. 변종인 이제 북한 이 김일성 세습 왕조 체제가 이제 변종으로 이제 존속하게 된 것이거든요. 이러한 좌파인 사람들이 얘기하는 그 불가지론, 어떻게 그거 알 수 있느냐? 미국이 선한 패권국가라는 걸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이러한 식으로, 이러한 논리가 그럴듯해 보여요. 그럴듯해 보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인간의 모든 규범과 문화는 불가지론이 아니라 가지론에서 출발하는 겁니다. 가지론. 알 수 있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너의 생각을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재판도 할 수 있는 겁니다. 모든 범죄자는 나는 범죄 안 저질렀다고 주장하는데 판사가 너의 마음을 결정하는 거예요.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어떻게? 인간끼리 어떤 공통 분모를 통해서. 우리는 공통 분모라는 걸 갖고 있지 않습니까? 공통 분모에 대입을 해보면 너는 범죄를 부인하지만 우리 공통 분모에 의하면 네가 범죄를 저질렀다고 판단한다. 가지론에서 출발하는 겁니다. 남의 생각을 알 수 있다. 물론 위험한 생각이죠. 그러나 우리가 살기 위해서는 우리가 운전할 때 위험성이 없습니까? 있죠. 운전 안 하는 게 제일 안전해요. 그렇지만 우리가 그렇게 살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다소의 위험이 있더라도 우리는 운전을 하듯이 다소의 위험이 있더라도 가지론을 택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어떠한 위험이 발생할 것을 두려워해서 불가지론을 택하게 되면 그거는 이제 우리가 운전을 안 하는 것과 비슷한 거예요. 너무 위험하니까 우리 운전하지 말고 다 걸어 다니자. 그래서 결국은 그것이 반문명으로 가는 겁니다. 반문명. 그러니까 이 좌파인 사람들이 해결하지 못하는 이런 딜레마가 뭐냐 하면 자기네 주장은 결국 반문명으로 가는 것인데, 그리고 퇴보주의로 가는 것인데, 사실은 이 사람들이 지향하는 건 진보주의거든요. 그러니까 진보와 퇴보가 이게 모순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그런 걸 해결 못한 사람들입니다. 해결 못한 입장에서 우파, 이러한 그 보수주의, 이런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주의를 비판만 할 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냐하면은 자유시장경제란 민주주의, 이런 것은 결국 상대적 진리를 믿고 따라가는 거거든요. 이거 자유민주주의라든가 자유주의라는 것 자체는 근본적으로 해결된 철학이 아닙니다. 반드시 거긴 모순점이 있어요. 왜냐하면은 부자와 빈자와의 갭이라든지 자꾸 그 돈 가진 사람들 자꾸 몰려갈 수밖에 없잖아요. 이런 구조적인 문제를 갖고 있어서 그러한 문제점이 있다라고 이러한 좌파 사람들이 지적할 수는 있지만, 오늘은 조금 이게 약간 추상적인 얘기가 되겠지만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문제점을 지적할 수는 있지만 그거는 이런 자유민주주의 진영에서도 해결 못하는 거예요. 사상적으로, 이념적으로, 철학적으로 해결이 잘 안 돼요. 왜냐하면 그건 인간의 근본적인 악성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인간은 근본적으로 내가 남보다 잘 살기를 원하는 그러한 그 악한 마음을 갖고 있어요. 그것이 자본주의의 근본이거든요. 그러니까 자본주의는 그것을 긍정하는 것입니다. 인간은 누구보다 내가 더 많은 능력을 가지고 남보다는 더 잘 살기를 원하는 그러한 존재라는 것을 인정하고 시작하는 것이 자본주의고, 자본주의와 민주주의가 결합되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당연 근본적으로 어떠한 구조적 모순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그 근본적 모순을 이 사람들이 지적하는 것인데, 그렇다고 그러면 이 사람들은 근본적 또 자본주의와 이런 민주주의의 근본적 모순을 지적할 수는 있지만 자기들은
더 엄청난 말도 안 되는 그런 아주 구조적 딜레마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에요. 꼭 진보와 퇴보를 동시에 주장하는 사람들이거든요. 진보해야 된다. 그런데 결국은 불가지론에 들어가요. 우리는 누가 더 선한 패권국인지 알 수 없다.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되다 보면은 결국 불가지론이 되고 무정부주의가 되고 반문명으로 나가는 겁니다. 우리 그럼 자동차를 타지 맙시다. 이런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왜? 위험하니까, 자동차는. 우리가 남의 생각을 안다는 것은 위험하니까 재판도 하지 맙시다. 누가 누구를 범죄를 했다 그래도 우리가 갖고 있는 공통 분모만을 가지고 저 사람을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느냐? 판단할 수 없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불가지론이 나오는 것이고, 무정부주의가 나오는 것이고, 회의주의가 나오는, 극단적으로 그쪽으로 빠져들어가면은 어떠한 이제 뭐 자살 같은 게 막 일어나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자기 자신들이 빠져있는 구조적인 모순, 어떤 허구성에 대해서는 전혀 의식을 못하고 자기들이 보는 어떤 상대방 진영의 철학적, 구조적 모순, 그거는 봐요. 그거는 있어요. 분명히 있습니다. 이 자본주의와 이 민주주의, 이런 시장 경제가 갖고 있는 구조적 모순, 인간의 악함에서 나오는 거기 때문에 해결이 안 됩니다. 그 해결하려면 우리 전부 자살합시다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인간은 본래가 악하니까 우리 다 자살하자 이렇게밖에 나올 수가 없고, 그것은 어떠한 불교 정파나 어떠한 데서도 해결되지 못한 그런 철학적 개념입니다. 너무 그건 이제 철학적으로 나갔고요. 어쨌든 다시 요거만 얘기하고 마치고자 합니다. 요약하면 이러한 진보파 패널들은 결과적으로 자신들이 안고 있는 어떤 불가지론에서 자꾸 사물을 봐요. 우리는 알 수 없다. 어느 국가가 선한 패권 국가인지 어느 국가가 악한 패권 국가인지 우리는 알 수 없다. 그리고 그거 아는 것도 의미가 없다. 그냥 현재 미국이 패권 국가일 뿐이다. 결국 이렇게 불가지론으로 함으로 해가지고 모든 논리를 정지시키는 겁니다. 모든 판단을 정지시키는 겁니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결국은 대안을 제시하지 못하는 이상한 불가지론을 주장하는 어떤 반동 집단이 되는 거예요. 그런 게 현재의 이러한 좌파 진보 패널들, 그러한 집단의 어떤 이념입니다. 언제 기회가 되면 이런 것에 대해서 좀 더 부연해서 제가 이런 어떤 철학적인 개념, 그리고 좀 더 우리 현실 생활에서 좀 더 알 수 있는 이러한 얘기 다시 한번 방송을 하기로 하고요. 오늘은 좀 부족합니다만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